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참 곤란한 일이 많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직장까지 관두고 간병하는 분들 왕왕 보게 되고, 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병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현재 여러 정책을 통해서 이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권익 보호와 또 여러 가지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제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 배출은 저희가 90만을 넘어 100만 간호조무사 배출되어 있고요. 협회 창립은 1973년도에 협회 창립이 되었고 올해 5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21일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로 정식 저희가 승인 받아서 현재 간호조무사는 그 중앙회를 중심으로 13개 시도회와 또 여러 가지 그 교육위원회 또 임상위원회 또 6개 저희가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요. 되게 간호조무사를 대변하고 있는 대표 단체입니다. 네. 현재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간호조무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격 배출만 봐서는 90만을 넘어서 이제 100만 시대에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숫자는 24만 명 정도만 근무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앵커님들도 아프실 때 가장 먼저 찾는 동네 의원의 간호조무사 85%가 다 간호 인력의 85%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한 16,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 이러면 그 단순히 간호보조 역할을 하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간호조무사 역시 숙련된 보건의료인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드려도 너무나 안타깝게 저희 간호조무사를 단순히 그 보조 인력으로만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간호조무사는 국가 자격을 갖춘 숙련된 보건의료인입니다. 저희 간호조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과 여러 가지 직무교육을 통해서 저희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무 향상에 힘쓰고 있고요.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보조 업무를 하고 있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감독 하에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조라는 인식보다는 숙련된 보건의료인으로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단 말이죠.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또 노인, 장애인 또 여러 정신질환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또 요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법률이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입니다. 현재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2026년 3월부터는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공 인력에 간호조무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1차 의료기관의 86%가 간호조무사로 이미 의사와 함께 진료보조 업무를 하고 있고 충분히 그 방문 인력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면서도 간호조무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이 포함되는 여러 가지 역할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런 관련 법률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15조에 따르면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로 수정하는 것을 저희가 개정 추진하고 있고요. 아울러 현재는 방문형 재가 간호 통합 서비스에도 간호조무사가 포함될지 아직 미지수에 있습니다. 방문형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그 내용에 역시 함께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요. 간호조무사를 정식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양병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당직 의료인에 간호조무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요양병원은 또 초고령 사회에서 환자의 여러 돌봄과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4시간 당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근무하려고 하는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의 당직 의료인 범위에서는 제외되어 있어서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당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야간 공휴일 또 근무 부담이 한쪽 직종에만 또 집중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에 따른 법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고 실제로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1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네, 그 고혈압과 당뇨병 같이 만성 질환의 경우는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령자는 운동과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서 지난해 9월 3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또는 당뇨 또는 당뇨병 환자 중심으로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맞춤형 진료와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1년 주기로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에도 지금 간호조무사들의 인력에서 좀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고혈압이나 이런 당뇨를 꾸준히 관리를 한다. 굉장히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요. 이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이 사업이 잘 안착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1차 의료 만성기 질환 사업의 환자의 모니터링과 또 여러 가지 교육 및 상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 코디네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네 의원 대부분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86%가 간호 인력의 간호조무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케어 코디네이터의 자격에 현재는 간호사와 영양사만 제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것들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은 간호조무사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간호조무사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함께 여러 가지 만성기 질환 환자의 관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식습관 제도 또 여러 가지 진료 보조 업무를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모든 간호조무사들이 다 그 관련 업무에 저희가 같이 케어 코디네이터에 포함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임상 경력 3년 이상 또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직무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는 이렇게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고 또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와 또 여러 가지 보상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사업에 간호조무사가 투입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익이 있을까요? 네, 이미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저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간호조무사 이미 한 61%가 시범 사업에서 관련 업무를 다 담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환자 등록, 또 환자의 모니터링, 또 환자 상담, 또 케어 플랜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었고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간호조무사가 제도적으로 투입이 되면 환자 곁에서 가장 가까운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조무사가 혈압 또는 혈당 또 여러 가지 복약 여부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또 의사에게 또 전달하는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또 여러 가지 식습관, 운동, 합병증 등 예방법 여러 가지들을 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 분들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간호조무사를
현재 국내에서 아주 유일하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학력 제한이 있는 직종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현재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한 자 또는 간호학원에서 공부한 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종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들은 2년제, 4년제에서도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고 또는 평생교육원이나 사이버로도 사회복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저희 간호조무사는 유독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에만 국한해 놓다 보니까 현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학원에 가는 이런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따뜻하게 손 잡아주고 맞이해주는 간호 인력입니다. 환자들이 보조 인력이다, 여러 가지 플레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성을 갖춘 보건 의료인이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꼭 인지해주시고 오늘부터 앵커님 두 분도 병원에 가시면 간호조무사님하고 저희가 따뜻하게 손 잡아주시고 함께 건강 지킴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간호조무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